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조금 불우한 가정사가 있었어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직접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순간은 제가 태어나기 전 아빠께서 홈 비디오로 뱃속에 있는 저와 엄마의 모습을 찍어놓은 동영상 뿐이었지요. 엄마는 저를 낳고서 너무나 큰 출혈로 인해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패닉 상태에 빠져 계시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본인을 희생한 거였어요. 엄마의 사망으로 인해 아빠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셨다고 해요. 심지어 갓 태어난 제가 너무 미워서 한동안 할머니에게 맡기기까지 했답니다. 마음을 겨우 추스린 아빠는 정신을 차리고 저를 다시 데려와 키우시기 시작했지요. 다행히 저는 멋지고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낳기 전에는 정말 동네에서 유명한 사업가의 부동산 재산도 어마어마하셨는데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모든 걸 다 정리하셨어요. 부동산 몇 개와 나머지 사업과 주식을 전부 처분한 뒤 아빠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였지요. 아빠는 원래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돈 앞에서는 장사 없는 그런 냉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엄청 향상되셔서 그 많은 재산으로 봉사도 하시고 항상 기부하고 주변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뻗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항상 아버지를 닮고 싶었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고아원이나 다른 봉사활동하는 곳을 따라가 봉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대학교 입학할 때도 남들보다 엄청난 봉사 시간 때문에 면접에서 주목을 받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저에게 봉사란 소심하고 가끔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받을 때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봉사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였죠. 대학을 가서도 봉사 동아리에 들며 열심히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부족함 없이 자란 저에게도 엄마의 부재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항상 사랑을 갈망하고 외로워하고 가끔씩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가 그리워 방 한켠에서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겉으론 티를 안 냈지만 속으로는 많이 문드러져 있었나 봐요. 그런 저에게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만난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복학한 후 그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제가 1학년 때부터 봤었던 그 아이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제가 날 기억할까 했지만 그 친구는 절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야, 너 군대 갔다 온 거였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놀랐잖아. 나 기억하지? 하면서요. 먼저 아는 척을 해주다니 너무나 기뻤지요. 그녀에게 호감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저를 오래전부터 짝사랑을 한 거였습니다. 군대 가서 제가 안 보이자 마음을 접었는데 제가 다시 복학해서 동아리에 들어온 모습을 보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인사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이후로 썸을 타다가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귀어 본 여자친구 때문에 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말 사랑이라는 마법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꼬박 4년을 사귀었어요. 여자친구에게 제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넉넉했던 아빠 덕분에 가난한 여자친구에게 아낌없이 옷이며 음식이며 사줄 수 있었고 항상 여자친구의 집에 있는 냉장고가 비지 않게
일주일마다 몇십만 원씩 장을 봐줄 정도였으니 말이죠. 제가 취업을 하고 여자친구도 취업을 한 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여자친구는 집안 상황이 좋지도 않고 결혼할 자금도 없었기에 스드메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비용, 신혼집 모두 제가 부담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제가 사랑한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말하니 크게 반대하시는 거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나서 1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지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틀어지기 시작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평생을 돈 때문에 힘들어한 아내에게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주고 아내가 마음껏 쇼핑하고 먹고 싶은 거 사게 해주었지요. 그런데 제가 불우이웃에게 봉사하고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해 태클을 걸 때 저희 사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지요. 아내는 솔직히 당신 그런 사람들한테 기부하는 거 아깝지 않아? 한두 푼도 아니고 여태까지 당신이랑 아버님이 기부한 금액만 봐도 몇 억일 것 같아.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집을 사줘. 아니면 나한테 그 돈을 주던가. 그 돈이면 백화점에서 얼마나 쇼핑할 수 있는 거야. 돈 준다고 불우이웃들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지요. 내 돈으로 내가 기부하는데 당신이 왜 그래? 나 당신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고 카드도 주고 쇼핑 마음껏 하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족했어? 그거 절대로 부족한 돈 아니야. 라고 받아쳤지요. 하여튼 아내는 사사건건 제가 봉사하고 기부하는 거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재산이 저에게 상속되었을 때 아내의 태도는 더 이상해졌어요. 제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게 된 걸 알게 된 아내는 매일매일 자기 엄마한테 집 좀 사달라고 엄청 저를 쪼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은 당신이 장모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태도에 빈정이 상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장모님이니까 그래 내가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장모님이 사실 브랜드 아파트를 마련해드렸어요. 물론 세금 때문에 장모님에게 아파트를 사드린 건 아니고 전세로 계약해서 장모님께서 거주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요구는 정말 끝도 없었어요. 너무나 심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유산 상속을 받은 이후로 정말 흥청망청 돈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쓸 정도였으니 말이죠. 이건 아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서 카드를 뺏어버렸습니다. 아내 당연히 노발대발하지요. 저는 말했어요. 내가 너 이러라고 카드 준 거 아니야. 먹고 싶은 거 돈 때문에 못 먹는 일 없게 하려고 그리고 돈에 쫓기지 않는 삶 살게 해주려고 한 건데 넌 지금 누구보다 돈을 더 추구하고 있어. 알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완전 고함을 지르며 카드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난리 났지요. 저와 아내의 사이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별거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1년간을 얼굴 한 번 안 보고 그냥 남남인 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에게 정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내와 조금씩 연락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이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자네에게 급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새벽에 나오라고 하대요. 이 시간에 전화해서 무슨 말씀을 급하게 하려나 싶었어요. 저랑 아내가 별거 중이란 걸 장모님에게 말씀 안 드렸는데 장모님이 아셔서 절 혼내려고 하는 건가?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막 식은땀도 났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이 만나자고 하는 약속 장소로 가는 중 저에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택시에 내려서 약속 장소로 가고 있던 중 한 자동차가 저를 덮친 겁니다. 붕 떠서 날아간 그 순간만 딱 기억이 나요. 땅에 떨어지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된지 아예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교통사고로 입원한 저는 뇌를 심하게 다쳐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뇌가 너무 퉁퉁 부어 뚜껑을 열고 좀 가라앉을 때까지 수술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저는 혼수 상태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식이 돌아왔었어요. 의식이 돌아왔고 병원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지만 몸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눈이라도 떠보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유리상자 안에 갇힌 나를 아무도 못 보고 무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죽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쯤 제 귀로 장모님과 와이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가히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내는 엄마, 그 사람들한테 한 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야지. 이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가 되면 나만 고생이라고. 안 그래도 남편 몰래 몇 달 전에 들어놓은 생명보험 때문에 의심 사가지고 형사가 나 조사하려고 한다고. 하여튼 이놈은 뭔 목숨질이 이렇게 끈질겨 진짜. 라는 소리였어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모님 와이프, 당신들 나 죽이고 재산 넘겨받으려고 이딴 끔찍한 짓 벌인 거야? 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밖에서 본 저는 그냥 의식 없이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일 뿐이었지요. 그러다 제가 눈물을 흘렸나 봅니다. 장모님은 갑자기 어머, 얘 우리 이야기 다 듣고 있는 거 아니니? 뭔 혼수 상태에 내가 눈물을 흘려. 으이그 지독한 것. 그냥 죽어 하면서 제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러다가 간호사가 올 기미가 보이니 둘은 저를 때리는 걸 멈추고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반드시 깨어나리, 기필코 깨어나서 이 모든 사실을 다 폭로하리 라고 생각했어요. 뇌 수술 후 혼수 상태에 빠진 제가 기적적으로 몇 달 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저는 이 모든 걸 폭로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경찰에 전화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폭로를 하고 싶다고. 지금은 움직일 수 없는 몸이니 형사님과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형사님과 전화 연결을 할 수 있었고 모든 걸 폭로하려고 한 순간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장모님과 아내는 구속이 된 상태였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제가 사고 나기 전 아내가 저 몰래 들은 거액의 생명보험 때문에 보험회사 측에서 조사가 들어갔고 이상한 점이 많이 보여서 계획적인 범죄로 초점을 맞추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한 거였지요. 그 결과 장모님이 8천만 원 가까이 하는 돈을 누군가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고 그 돈을 받은 조선족 일당 중 한 명이 저를 차로 박은 가해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였지요. 그 가해자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해외로 도주했고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반드시 있듯이 그 조선족 일당 중 한 명과의 사이가 엄청나게 틀어져서 그 틀어진 사람이 이 모든 사실을 경찰에 고발을 한 거였지요. 그 사람이 도움 덕분에 수월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 경찰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 발부, 구속수사 허가가 떨어져 아내와 장모님은 구속이 된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안 그래도 나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장모님과 아내가 하는 이야기 다 들어서 폭로하려고 했다고. 내 재산 탐내고 나를 죽이려고 한 거 나만 알고 있고 내가 평생 깨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까봐 마음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정말 이 사건 끝까지 수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형사님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 대학 동창들에게까지 퍼져나갔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동창들이
그동안 저에게 숨겨왔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애초에 아내는 저에게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거였더라고요. 봉사 동아리에 있을 때 아내는 친한 친구들에게 자기는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돈 펑펑 쓸 거라고, 우리 동아리에 있는 김수연 내가 꼬실 거라고, 제 돈 많은데 성격은 호구 같아서 딱 살살 굴려서 내 걸로 만들기 딱 좋다며 그런 목적으로 저를 꼬신 거였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내가 절 사랑해서 접근한 줄 알고 가리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행동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저와 결혼한 이후 제 카드를 펑펑 쓰며 친구들에게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 그냥 우리 남편 없이 살아도 좋아. 남편 그냥 죽어서 그 돈으로 평생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쁜 여자들이 돈 많고 아픈 늙은 재벌 할배들한테 시집가는지 알겠다. 하면서 섬뜩한 말을 했더라고요. 아내의 친구들은 그런 아내의 생각이 담긴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쳐서 점점 아내를 멀리했다고 하더랍니다. 후에 제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친구들이 너무나 충격받아서 며칠 동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런 걸 말로만 해도 충격인데 실제로 행동이 옮겼으니 얼마나 놀랄 일인가요. 제 돈을 노린 장모와 아내의 소름 끼치는 계획에 제가 홀라당 넘어가 모든 걸 뺏긴 뒤 하늘나라로 갈 뻔했지만 정말 조상님이 저를 보호하신 건지 기적적으로 깨어나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네요. 아내와 장모는 빵에서 선처해달라며 수십 번 접촉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악마 같은 여자를 사랑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미련할 정도로 분노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재산 관련 유서를 공증해놨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 자산과 부동산은 처분해서 전부 8개 기관에 나누어 기증을 하던가 재단을 세워서 아픈 아이들에게 기부금을 주는 걸로요. 정말 돈이 뭐길래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악무도해지는지 너무나 놀랍고 정말 믿겨지지가 않네요. 돈이란 게 한 번 욕심을 부리면 끝도 없나 봅니다. 아내와 장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했네요. 저도 끝까지 가보렵니다. 나름 봉사하며 세상에 헌신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네요. 그래도 해봐야죠. 하여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